딸의 이야기 엄마와 함께 유럽 여행 갔다가 엄마랑 의절했어요. 엄마가 그랬다. 얘야,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니? 나도 죽기 전에 유럽 한번 가보자. 그 말에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남편 눈치도 보였고 아이들까지 같이 가는 여행이어서 경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가 간절히 부탁하니 결국 마음을 접고 모시고 가기로 했다. 이탈리아. 엄마가 평생 가보고 싶다던 곳. 출발 전부터 난 계산기를 두드렸다. 항공권, 숙소, 식비, 교통비. 5명이 움직이는 여행은 상상 이상으로 돈이 들었다. 그래도 한 번뿐인 추억이니까 생각하며 준비했다. 남편도 일정 짜느라 고생이 많았다.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엄마가 너무 걷지 않게 다 고려한 코스였다. 하지만 여행은 첫날부터 삐걱였다. 로마 공항에 도착해 숙소로 가는 길, 엄마는 말했다.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 장거리 비행을 했으니 당연히 피곤하겠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다. 점심으로 현지 파스타 집에 갔을 때 엄마는 한 입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 이렇게 심심해? 간도 안 맞고 이런 걸 돈 주고 먹는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여긴 원래 간이 좀 싱거워. 건강에도 좋잖아. 엄마는 고개를 젓더니 포크를 내려놨다. 결국 거의 드시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나라면 이 돈이면 얼마나 먹겠니? 볼 것도 없네. 사진만 봐도 되겠다. 처음엔 여행 물가가 원래 그렇다며 차분히 설명했다. 엄마, 여기는 이런 매력이 있는 곳이야 하고 달래기도 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같은 말이 반복됐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나는 속이 점점 답답해졌다. 남편은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그 눈빛 속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건가? 엄마를 모시고 오길 결정한 건 나였다. 엄마가 불편해하면 내 탓이고 남편이 지쳐도 내 탓이었다. 여행 중반 피렌체에서 일이 터졌다. 또다시 음식 얘기. 이게 뭐야,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네. 나는 그 순간 참았던 것이 터졌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자. 남편이 일정 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기 전부터 돈도 얼마나 들었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엄마는 잠시 놀란 눈빛을 하더니 곧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비싸고 맛없는 건 사실이잖아. 그날 오후 일정은 최악이었다. 엄마는 계속 뒷걸음질 치듯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주저앉았다. 남편은 엄마를 숙소에 두고 나머지 코스를 돌자고 했다. 이탈리아까지 왔는데 하루를 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말했다. 나 버리고 가는 거야? 나를 왜 데리고 왔니? 이럴 거면. 그리고는 로비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 이 여행은 끝났다. 엄마를 달래느라 남편과 아이들은 지쳐갔고 나는 그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부서졌다. 그날 저녁 숙소방에서 혼자 울었다. 이게 무슨 추억이야? 고통이지. 여행이 끝날 때쯤 내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은 차마 말은 안 했지만 다시는 이런 여행 안 한다는 표정이었다. 아이들도 힘들었다고 했다. 엄마는 끝까지 그래도 나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대신 역시 집이 최고야만 반복했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엄마와 여행하지 않겠다. 아니, 한동안 엄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모시고 간 여행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딸이 아니라 가이드이자 하녀였다. 그 여행이 나에게 남긴 건 추억이 아니라 씻기 힘든 피로와 후회였다.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 다음엔 어디 갈래? 라고 웃으며 물었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각자 가요.
저는 제 가족이랑만 갈 거예요. 그 뒤로 엄마와 나는 여행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사이는 이전과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같은 여행 가방 속에서 버텨낼 만큼 튼튼하진 않았다. 장모님 이야기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있다. 넌 참 입이 솔직하다. 나는 그걸 칭찬이라고 받아들였다.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억지로 좋다고 말하는 건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가식 떠는 건 더더욱 싫다. 그래서인지 젊을 때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얘기했다. 그게 음식이든 사람 성격이든 여행지든 상관없었다. 나한테 솔직함은 장점이고 꾸밈없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도 마찬가지다. 사실 나는 평생 유럽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그럴 기회가 없었다. 딸이랑 사위가 올해 이탈리아를 간다길래 그냥 한마디 했다. 얘야,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니? 죽기 전에 한 번만 가보자. 그랬더니 처음엔 망설이더니 결국 그래요, 같이 가요 하더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유럽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퉁퉁 부어 걸을 때마다 아팠다. 숙소 가는 길도 덜컹거려서 힘들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 왜 다들 표정이 굳는지 모르겠다. 아, 피곤하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말인가? 유명하다는 파스타 집에 갔다. 한 입 먹어보니 간이 하나도 안 맞는다. 우리나라처럼 간장이나 고춧가루로 맛을 내야 하는데 이건 심심하기만 했다. 그래서 말했다. 이게 뭐 이렇게 싱거워? 간이 안 맞네. 이런 걸 돈 주고 먹는 거야? 사위는 어색하게 웃었고 딸은 엄마 여기는 원래 이렇게 먹으라며 얼버무렸다. 난 그게 이상했다. 왜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해야 하나? 난 거짓말 못한다. 셋째 날쯤 되니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커피 한 잔이 몇천 원이고 밥 한 끼가 10,000원, 2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다. 여긴 왜 이렇게 비싸니? 우리나라면 반값이겠다. 사위는 눈을 깜빡거리더니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이 좀 불편해 보였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진짜 비싸니까 한 말이니까. 그런데 여행 중반 피렌체 골목을 걷는데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이랑 나랑 얼마나 준비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속으로는 아, 얘가 많이 지쳤구나 생각했다. 그날 오후 다리가 너무 아팠다. 그런데 사위가 나머지 가족만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다. 순간 서운함이 확 올라왔다.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이럴 거면 나를 왜 데리고 왔니? 내 입에서 눈물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나를 두고 가면 여행이 아니라 버림받는 기분일 것 같았다. 그 뒤로 분위기는 완전히 식었다. 남은 일정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보냈다. 모두가 나를 피하는 듯했고 대화도 줄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다. 딸 부부는 여행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나는 가끔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생각한다. 다들 나를 불편해했지만 난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느낌을 말했을 뿐이다. 그게 불편하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 아닐까? 사람들은 나보고 조금만 참고 좋은 말만 하라지만 나는 그게 더 어렵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이 들어서까지 내 성격을 바꾸고 싶진 않다. 세상엔
솔직한 사람도 필요한 법이다. 사위의 이야기 아내과 장모님 사이에서 입도 뻥끗 못한 이탈리아 여행.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된 건 사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올해 회사 일정상 겨우겨우 연차를 맞춰서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가려고 했다. 하지만 계획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죽기 전에 유럽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 솔직히 표정이 굳어졌다. 장모님과 여행. 상상만 해도 피곤했다. 하지만 아내가 그 죽기 전에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같이 가자. 그 한마디가 어떤 폭탄을 품은 결정인지 그땐 몰랐다. 출발 전부터 계산이 복잡해졌다. 항공권, 숙소, 식비, 교통비 5명이 움직이니 금액이 훌쩍 뛰었다. 아이들 일정, 장모님 체력까지 고려해 코스를 짜느라 머리가 아팠다. 그래도 다 같이 좋은 추억 만들자는 생각 하나로 준비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로마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장모님이 말했다.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걸으면 며칠 못 버텨. 아,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겨우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파스타 집이었다. 하지만 장모님은 한 입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 이렇게 싱거워? 간이 안 맞네. 이런 걸 돈 주고 먹는 거야? 옆에서 아내가 서둘러 달랬다. 엄마, 여긴 원래 이렇게 먹어. 건강에도 좋잖아. 나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론 시작됐다 싶었다. 다음 날부터는 불평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여긴 왜 이렇게 비싸니? 이건 사진이 더 낫네. 직접 보니 별로야. 한국이 훨씬 좋아. 처음엔 아내도 차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같은 말이 반복되자 나까지 지쳐갔다. 이탈리아까지 와서 하루 3번씩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건 생각보다 에너지를 갉아먹었다. 게다가 나는 불만을 말할 수도 없었다. 여보, 나 좀 힘들다라고 꺼냈다간 아내가 바로 방어태세로 돌입했다. 당신, 엄마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나도 신경 쓰이고 있어.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다. 여행 중반 피렌체에서 결국 일이 터졌다. 예쁜 골목을 걷다 장모님이 또 음식 불평을 했다. 이게 뭐야,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네. 그 순간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이랑 나랑 얼마나 준비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아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여파는 바로 왔다. 그날 오후 장모님은 다리가 아프다며 숙소에서 쉬자고 했다. 그럼 우리끼리 다녀오자.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려 하자 장모님은 로비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 버리고 가는 거야? 나를 왜 데리고 왔니? 이럴 거면. 그 울음소리에 나는 모든 힘이 빠졌다. 남은 일정은 엉망이 됐다. 아내는 기운이 빠져 있었고 아이들도 지쳐 있었다. 나는 속으로만 되뇌었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왜 그때 고개를 끄덕였을까?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조용히 선언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만 여행 가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얻은 건 멋진 풍경도 행복한 사진도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교훈뿐.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이 여행하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길을 걸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받길 원했고 누군가는 참아야 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저 솔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고 남은 건 기념품도 사진 속 웃음도 아닌 마음속 깊어진 거리감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괜찮을 거라 믿었던 말과 행동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이 남긴 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긴 그림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